한국 검찰은 내부 비리에 관대하다. 검찰은 다른 행정부 구성원의 행정적 미흡은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자신들의 비리는 제외하거나 최소화한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새 장관 김은경, 조국, 백운규를 직권남용죄로 영장 청구하고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 비리는 징계도 없이 사직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명백한 범죄가 확인되어도 증거 부족이라며 뭉개버렸다. 지난 10년간 검사 징계 사건을 조사한 2020년 7월 21일 JTBC 보도를 보면 검사가 피의자가 되어야 할 뇌물수수나 성추행처럼 중대한 사건이 50건이 넘는데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은 비율이 70%에 육박했다. 조직은 무오류해야 하고 신성가족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대표적인 예를 보자. 1. 검찰은 2015년 5월 동료 여검사를 성폭행한 진동균 검사에 대해서 수사는커녕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했다. 2013년 6월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되었으니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검찰은 수사해야 했음에도 말이다. 왜 그랬을까? 진 검사는 귀족 검사의 대표적 인물이다. 아버지는 진영국 검사장이고 매형은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부장이다. 진 검사는 사직 후 CJ그룹 법무팀 임원으로 합류했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 뒤에야 비로소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져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진 검사는 기소되어 2019년 1월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다. 그러나 서 검사는 이 문제 제기 이후 검찰 조직 안에서 왕따 취급을 받았다. 검찰 구성원들은 서 검사의 근무 태도와 업무 능력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을 언론에 흘렸다. 2016년 고교동청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아 큰 무리를 일으킨 김영준 부장검사 사건도 유명하다. 그는 고교동청 스폰서에게 에이스 좀 미리 챙겨줘라라는 문자를 보냈고 고교동청 스폰서는 술집 여주인에게 김 부장검사 접대용으로 속칭 2차를 나갈 접대 여성 사진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접대 여성 계좌로 110만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었다. 김 부장검사와 접대 여성이 같이 호텔방에 들어간 것도 확인되었다. 술집 여주인도 접대 여성이 2차를 나갔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호텔방에 들어간 두 사람이 성관계를 부정했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성매매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별도로 김 부장검사는 검사 출신 박수종 변호사에게 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박 변호사는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도중 김 부장검사에게 3차례에 걸쳐 총 4천만원을 건넨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 편의를 얻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물을 인정하지 않고 종결했다. 3. 2020년 12월 96만 2천원 접대 불기소 사건이다.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서울 청담동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 3인의 뇌물죄를 무혐의로 정리했다. 참으로 희한한 계산법으로 검사 1인당 접대비를 1회 100만원 미만으로 만든 후 한 명의 검사와 술자리를 주선한 특수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다른 검사 2명은 어떻게 불기소되었을까? 밤 11시 이후 추가된 밴드 비용과 접대 여성 비용 55만원어치 향응은 먼저 자리를 뜬 검사 2인에게는 뺐다. 그 후 총접대비를 5인으로 나누어 검사 1인당 접대비를 96만 2천원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황당한 계산법으로 밤 11시 이후에도 룸살롱에 있었던 한 명의 검사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후 네티즌 김광열 씨가 만든 검사님들을 위한 불기소 세트 99만 9천원짜리 널리 회자되었다. 만약 김 부장검사 사건이나 룸살롱 접대 사건의 검사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 문제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두 사건이 뇌물죄 불기소된 것과 내 딸이 받은 장학금을 뇌물이라고 기소한 것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4.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이 있다. 화교 출신 탈북민 유우성 씨는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내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였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 씨의 여동생인 유가려 씨에게 가혹행위를 해서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조작했음이 드러났다. 유우성 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2월 검찰이 국정원의 조작과 진술, 은폐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조작을 방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수사관 2명만 기소하고 수사팀 검사 이문성 이시원 2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해당 검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의 증거 조작에 이들이 깊이 관여해왔으며 증거 조작 사실을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라고 판단했다. 유 씨의 변호인이었던 김진영 변호사도 전형적인 제19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담당 검사들이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허위 주장을 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어떤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 없이 피의자들의 주장만 이용해 내린 처분이다. 5.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려 하자 대검은 범죄가 안 된다면서 막았다. 비검사 출신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이 법무부로부터 진상 확인 공문을 받고 압수수색을 하려 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찰을 중지시키고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참으로 특이한 조치다. 한겨레 손원재 논설위원은 측근 보호를 위해 3단 방어막을 쳤다고 비판했다. 6. 한명숙 총리 관련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한은상 씨 등은 당시 엄희준 검사실에서 자신을 포함한 3인이 위증 연습을 했다고 폭로했다. 고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2010년 12월 이후 엄희준 검사실에서 한은상은 21회, 최모는 18회, 김모는 10회 출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엄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려고 했다. 대검은 이를 막고 사본을 만들어 대검 인권부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도록 재배당했다. 엄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원하지 않는 대검이 통제 가능한 곳으로 이관시킨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조사해온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이 법무부로부터 적법하게 수사권을 부여받자마자 대검은 임 검사가 아니라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 이후 대검은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무혐의 공람 종결로 마무리했다. 시민복임 경내 두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검찰 왕따 2명, 한동수와 임은정이 검찰청 하수구를 열겠다고 덤볐던 셈이었으나 하수구는 열지 못했다. 7.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자 대검은 적법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재배당해서 오히려 한 부장을 수사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에 한 부장은 2020년 12월 9일 페이스북에 심경을 토로했다.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입니다.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 공격들, 극도의 교만과 사리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는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나가고 죽음으로 내몰려진 상처받은 삶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진실은 가릴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8.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춘으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2013년과 2015년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보통 시민의 육안으로도 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임이 쉽게 확인됨에도 검찰은 수사의 강도를 높이지 않았다. 2013년 1차 수사 후 검찰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강간 피해 당한 사람의 일반적 행동과 동떨어진다. 라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2015년 2차 수사 후 불기소 결정서는 동영상 속 김 전 차관을 불쌍의 남성이라고 기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져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고 당시 수사팀은 국민적 비난 대상이 되었다. 김 차관은 변장하고 몰래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 직원에게 포착되어 출국이 무산되었고 이후 수사를 받고 뇌물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별장 성접대는 공소시효 문제로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출국금지 절차에 불법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가열차게 수사를 벌였다. 조직의 망신을 안겨준 외부자와 내부 배신자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이었다. 외부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고 내부 배신자는 이규원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다. 절차에 불법이 있다며 상세한 수사 내용을 문건으로 만들어서 국민의힘 등에 제보한 사람은 현직 검사였다.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2021년 4월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이었다고 강력히 항변하고 있다. 나아가 검찰은 청와대에서 검찰과거사 업무를 담당하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김 전 차관 수사의 기획자인 약몰고 갔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조사했는데 불구속 기소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나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관여 운운하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일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검사들이 우리가 김학이다 를 외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검찰의 속마음은 김학의 사건은 무사히 해외로 도피한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 군처럼 마무리되었어야 했다가 아닌가 싶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라는 윤석열 총장의 명언이 떠올랐다.